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10분간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면접관님들께 마이크를 넘기죠. 네, 국민면접관 대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발의되고 이제 징계가 진행됐지만 이제 그 법원에서 징계가 무산된 후에 네.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온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네, 그런 점의 또 책임도 느끼지만, 그러나, 이, 당시의 검찰총장이 제가 감찰을 했던 것은 불가피하게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제 식구 감싸기, 측근 감싸기가 극에 달해서 지휘 감독권자로서는 당연히 불가피하게 했었어야 됐던 일이고요. 또 그 과정에 어떤 거쳐야 될 절차를 또 상의도 드렸고 또 그 후에 징계 청구를 대국민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법원의 문제는 검찰총장이 사실은 어떤 그 사법부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치할 것이냐라는 국회 물음에 있어서도 본인은 주요 언론 사저도 다 만나고 어떤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정치 활동 버금가는 그런 자기 주목도를 높이는 활동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그 사회봉사가 꼭 정치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실 야당 의원은 정치에 대한 의사도 물었는데 본인이 답변을 회피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치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법부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대해서는 제가 저도 그 대통령께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 한다는 입장에서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 가니 후임 장관이 하는 것이 그런 그 갈등이라는 소리 안 듣고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사의 표명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는 이 자체가 하나의 민주적 절차 아래에 지휘 감독을 한 아주 모범 사례였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비롯해서 공수처 설치 이런 것 다 장관의 기여가 컸다. 이렇게 치하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대통령님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 네, 그 추 후보님께서는 토지 공개념을 부활해서라도 그 지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아마도 여기 나오신 그 후보님들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그 어떤 부동산 어떤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주의 제도라고 아주 반발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요. 어떻게 실현해 가실 생각이십니까? 토지 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공공성 그리고 합리적 규제 사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좀 더 뚜렷하게 명시하자 하는 것이고요. 이미 그 택지 소유 상한제, 또 토지 초과 이득세, 또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토지 3법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공공성 자체를 헌법 위반이다 한 적은 없어요. 다만 법 기술상, 입법 기술상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입법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는 위헌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국회가 입법 기술을 잘 만들어서 부활해보자. 지금 특히 우리가 불공평, 불평등은 OECD 국가 중에 최고이고요. 젊은 층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추구, 지대 추구형 경제 시스템 때문에 창업을 해도 뭐 한 달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절망의 시대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6.25 직후에 조봉합 농림부 당시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이지만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지 개혁을 통해서
자작농을 육성을 해서 그 높아진 농업 소득으로 자녀를 도시 대학에 보내서 어떤 도시 중산층을 육성시키고 그것으로 산업화의 주역을 만들었고요.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신장을 시켰죠. 이제 그걸 혜택 본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신기술로 이전하는 대전환 시기에 양극화가 극심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수출 대국 10위권 여유가 있어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국민의 품격은 너무 낮추어져 예. 있는 거죠. 후보님, 저희가 질문을 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념 프레임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코 10분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10분밖에 없어서요. 네, 아니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고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도 그 토지 공개념 제대로 하고 있어. 우리가 제일 안 하는 나라입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면접자로서 면접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속만 민주당,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쉽습니까? 5년 만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재보궐선거 한번 졌다고 해서 성찰하고 더 잘 해보자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런 자, 답변은 역사나 그 정도 정체성을 듣도록 부정하는 하겠습니다. 것은 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후보님, 것이죠. 국민 면접의 취지는 당의 비판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전체 글의 맥락을 보시면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와 남북 통일에 대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걸 국민의힘당에 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군소 정당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촛불 명령을 받들고 촛불에 약속드리고 태어난 정당입니다. 그렇게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거죠. 예.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후보님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친일 청산이라고 국민 통합 져야 한다 이렇게는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통합은 이 정공법, 정의, 공정, 법치에 입각해서 통합을 해야 진정한 통합인 거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려고 나라 세웠나, 민주주의에 열정을 바쳤나, 피 흘렸나,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더 커지겠죠. 저는 진정한 진짜 통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보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전부 친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그런 취지로 단정한 말씀을 적 하신 것 없고요.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성, 정체성 뭐 이런 걸 더 우리가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네, 예, 제가 준비한 질문하고도 조금 겹쳐서 약간 겹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통령은 이제 적재적인 사람들하고도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국민들의 방향을 하나로 국민들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만드는 자리다라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당내 동지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 밖에 좀 더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또 내가 토론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때는 치마폭이 넓다. 바지폭보다 치마폭이 훨씬 넓습니다. 네. 네. 대통령이 되시면 부군께서는 기존에 갖고 계신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누구라고요? 대통령이 되시면 네. 부군께서는 저의 남편. 네. 네. 저의 남편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못하지만 저의
저의 공공성, 저 자신의 어떤 공적인 책임감 이걸 너무 강조를 하는 바람에 어느 날 양말이 빵꾸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새로 양말도 못 사줘서 미안해 그랬더니 왜 이런 거에 신경 쓰느냐라고 저를 꾸짖더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의 대전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기술 동의하십니까? 줄어들죠, 당연히. 기술, 그러니까, 르다트 운동 시대에는 근육익으로 산업이 죄송합니다. 발전하는 시대였으니까 네. 노동자가 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뇌로 인공지능과 경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기본소득 답은 같은 여기까지만 걸 듣겠습니다. 연구해야 고맙습니다.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리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오늘 치러지고 있는 국민면접 2탄, 그 중에서 2부에 대한 안내 말씀